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주 자체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주의 성격으로 드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양이 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반주를 한다고 했을 때 흔히 평범하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면 소주로 치면은 한 서너 장 정도, 맥주로 치면은 뭐 한 병꼴 정도, 이런 정도의 양적인 내용에서의 사실 반주인데, 거기 일정 양을 넘어서게 되면은 사실 반주가 아니고 밥이 안주가 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혼자서 약주를 드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낮에 예를 들어 적절히 끝났다고 해서 저녁에 안 드시는 일이 없으세요. 먹는데 저녁에도 드시게 됩니다. 저녁에 먹어요. 바로 그렇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 빨간 식초를 타서 먹는 그 술의 맛을 알거든요. 그게 맛있죠. 작게 마시고 끝낼 수 있는 음주 방법이 아닙니다. 많이 먹기 위한 목적이에요, 사실은. 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양이 좀 많아지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혼자 마시는 술이 제가 원래 아니었어요. 그런데 껍질만 주접주접 먹기가 참 그렇더라고. 거기다 뭐 음료수 놔두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술이 역시 껍질엔 술이로구나. 그래가지고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껍질 때문에. 저도 좀 수 없이 먹기 싫은 술을 드시는구나. 전후가 좀 바뀌었지 싶은데 혹시 약주를 드시다가 그 돼지 껍질의 묘미를 아신 거 아닙니까? 약주를 드시다가 돼지 껍질의 묘미를 아시게 된 게 아니시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그렇게 아셨다면은 네. 아 정말 껍질이 좋아서 껍질만 안 드시게 되죠. 항상 술과 같이 껍질을 드시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어디 그 돼지 껍질 찌까가지고 껍질만 달랑 시켜놓고 먹고 나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당연히 술이 따라오지 말고.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낮에도 가서 하면서 반주를 즐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은 이거는 약술이야 이러거든요. 그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 술은 예. 사람이 먹을 때 취하는 맛 때문에 먹는 거예요. 술을 먹었을 때 전혀 감이 안 온다, 그 뭐하러 먹겠지. 그렇죠. 똑같지. 그러니까 술은 머리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술이라는 건 없어요. 약술이 있을 수가 있나? 그건 약은 아니고 핑계고, 안주를 많이 먹고 술을 드시면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빈속에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똑같아요? 요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알코올의 양이 문제예요. 아, 술은 술이에요? 술은 술이지. 그러니까 또 명언 나오셨는데요.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술이에요? 예, 술은 취할 때 속도가 좀 늦을 수는 있지만 독성은 똑같아요. 우리 술이 들어가면은 이 간에서 해독이 돼야 된단 말이죠. 간에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양을 좀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게 해독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해독이 제대로 안 되면은 간에 기름이 껴요. 그게 이제 그 지방간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나중에 이제 간암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해독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간에. 해독할 쉴 시간. 네. 예. 근데 간이 아픈 경우는 정말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피 검사를 해서 간 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아, 난 술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간은 깨끗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그거는 정말 간이 비명을 지를 때 수치상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이상이 나타났다는 거는 벌써 간은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착한 장기를 좀 잘 우리가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죠. 있을 때 잘해.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조금 음주를 했더라도 3일 정도는 간격을 두는 게 좋고, 좀 내가 좀 많이 마셨다 싶으면은 일주일 정도는 간을 좀 쉬게 해줘야지 그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